물이 보약이다라는 어르신들 말씀, 이건 뭐 사실이죠.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구성요소의 한 60%가 물이라 그러고 수분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 잘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콩팥병이 있는 환자 내지는 일반인들 중에서도 이 충분한 물 섭취가 필요한 경우 있어요.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운동하거나 이제 더운 날씨 있을 때, 이제 좀 있으면 여름이잖아요. 이제 더워지면 하루에 한 2, 3리터 정도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기가 느끼지 못하지만 내 체온이 36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36.5도짜리 난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배출되는 수분량이 있고요. 그다음에 땀 같은 걸로 배출되는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로스를 한 뭐 500에서 800cc 정도라고 보고요. 아주 더울 때는 그거의 2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1.5리터 정도 날아간다고 봤을 때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하겠죠. 하루에 한 2, 3리터 정도요. 근데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신 요로결석. 갑자기 막 옆구리가 아파서 응급실 가보면 돌이 있습니다. 요로결석. 매우 아프죠. 무진장 아프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분을 많이 섭취해서 소변량을 늘려서 결석이 씻겨 내려가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이 드시는 게 좋고요. 옛날 말로 맥주 많이 먹으면 빠졌다 이런 얘기 하는데 글쎄 맥주가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낭성 콩팥병, 유전병이죠. 양쪽 콩팥이 온통 다 이런 물혹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콩팥 기능도 떨어지고 나중에는 투석하거나 이식해야 되는 병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다낭성 콩팥병이 있을 때 물을 많이 먹으면 낭종이 더 생기는 걸 예방을 해줘요. 물을 많이 먹는 것 자체가 치료일 수 있는 거죠. 반면에 물이 보약이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물을 드시면 안 되는 경우, 두 가지 경우죠. 투석 이전에 만성 콩팥병 1단계부터 5단계가 있다. 본인의 크레아틴 수치를 가지고 계산기를 두들겨 보시면 내 점수가 몇 점인지를 알 수 있다. 본인이 몇 단계인지 아시게 되면 투석 전에 만성 콩팥병은 얼마나 먹으면 되느냐? 붓지 않을 정도만 드시라. 본인의 소변량이 있을 겁니다. 소변 하루에 1리터 보는 사람이 3리터 먹으면 2리터만큼 붓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적당하게 자기 소변량에 맞춰서 물량을 조절하실 게 필요하다. 근데 이거 내가 어떻게 조절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붓기가 없을 정도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두 번째는 투석 같은 경우에는 300에서 500cc 정도 드시라 그래요. 본인만의 물통을 만드셔라. 아침에 거기에다 물을 붓습니다. 가지고 다니시면서 마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면 마시면서 알 수 있죠. 내가 벌써 절반 먹었네, 3분의 1 남았네. 이렇게 수분 조절을 하시라. 그래서 투석 환자 같은 경우에 300에서 500cc면 거의 하루에 3번 약 먹는 정도 플러스 식사할 때 조금 드시는 정도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 투석과 투석 사이에 체중 증가를 한 2kg 미만으로 줄이는 걸 목표로 합니다. 월, 수, 금 투석 환자라면 월요일 투석 받고 집에 가셔서 생활하시다가 수요일 날 투석하러 오시는 그 날까지 한 2kg 정도 불어오시는 걸 목표로 하고요. 3kg 이상 부르면 심장에 아주 큰 부담이 된다. 가능하면 2kg 미만으로 줄여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물 많이 먹지 말아야 되는 거는 심장질환, 심부전 환자, 간질환, 간경화 환자들 다 붓습니다. 간경화 환자는 알부민이 떨어져서 붓고요. 심부전 환자분은 심장이 펌프질을 잘 못하니까 순환대사가 정체가 되면서 특히나 다리나 팔 같은 게 많이 붓죠. 이런 경우에는 몸이 부어있는데 더 많이 드실 분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수분 섭취를 좀 제한하는 게 중요하겠다.